뭐라고?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자기소개를 못 하겠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 면접 볼 때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면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첫인상은 언제 결정될까요? 여러분이 면접장의 문을 열고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고 그도 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때 또는 눈이 마주치진 않았더라도 면접관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첫인상이 정해지죠. 나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머리 스타일, 표정, 옷, 그리고 옷의 핏, 걸어가는 걸음걸이,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나의 첫인상이 한 번에 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외적인 첫인상이라고 봤을 때 나의 내적인 첫인상은 어디서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소개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처음 들려주는 그 자기소개에서 나의 첫인상을 완벽하게 심겨줘야 돼요. 보통 우리 자기소개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강점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회사에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뭔가 자기 어필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시작을 하죠. 근데 저는 좀 이걸 관점을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동안 자기소개를 알려줬던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린 의외성을 보여주자고요.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처음 자기소개를 시작할 때 우리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뭐죠? 저는, 제가, 저의, 보통 이런 거잖아요. 저는 취준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리 꼬리 다 띄고 몸통부터 훅 들어가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가리 꼬리 다 띄고 두려웠습니다. 또는 삼각김밥을 한 입 깨물었을 때였습니다. 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꼬리 다 떼고 훅 들어가는 거죠.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모의 면접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자동차과 학생인데, 자동차 정비는 단순히 자동차만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때 받은 자동차 정비를 통해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운전자의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줄 수 있는 직업이 자동차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제가 지도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따왔냐면, 이 CF 보셨나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죽여버리고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아버지 뭐 하시니? 콘덴싱 만들어요. 아빠 보일러 연구하는 사람, 보일러를 또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설치하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아버지의 직업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미용과 다니는 친구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미용과 다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어 디자이너는 단순히 사람의 머리만 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샵에 찾아온 고객님들의 마음까지, 그 감정까지 만져주는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응용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럼 이걸 한번 완성을 시켜볼게요. 자동차 정비는 단순히 자동차만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때 받은 자동차 정비를 통해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운전자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줄 수 있는 직업, 그 직업이 바로 자동차 정비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자 B-237, 그 인생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H자동차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여기서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친구는 그 상업 계열의 친구였거든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술이잖아요. 헤어 디자이너도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상업계 계열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컴퓨터랑 하는 직업이고, 우리는 주로 사무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친구한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로 보통 취업을 하니? 이 친구가 세무사 사무실을 많이 간대요. 그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네가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돼? 엑셀 작업을 한대요. 선배가 데이터를 주면 그걸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체국을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네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비중이 없는 직업은 맞잖아. 그치? 근데 네가 그 일을 할 때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0 하나를 더 붙이던가 0 하나를 빼, 그리고 서류를 누락시켜. 이렇게 될 경우엔 일 처리가 잘 안 되겠지. 근데 네가 제대로 숫자를 입력하고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고 보냈어. 그러면은 그 세무 처리가 잘 끝까지 됐겠지?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건 누굴까? 당연히 네가 다니는 그 세무사 사무실도 돈을 벌겠지만 그 회사도 이득을 보지. 왜? 그 서류를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세무적인 업무를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그 회사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가 됐지. 그럼 넌 누구에게 도움을 준 거야? 그 회사 대표에게 도움을 준 거지. 네가 직접적으로 준 건 아니지만 그 서포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업무가 처리가 됐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준 거지. 그 회사가 문제가 없는 회사니까 직원들이 그 회사를 다니게 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직원들의 가족에게 행복까지 주게 된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되게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동기부여적인 걸 보세요. 다 의미부여와 가치부여예요. 아침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 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한 달에 60권을 읽는 거, 매일 한 권의 책을 읽는 거, 이것도 다 의미부여예요. 어딘가에 필요하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나를 누구와 비유하거나 무언가와 비유하거나 또는 그냥 강점과 장점만을 이야기한다던가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가치 실현을 통해서 회사와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고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 직무를 통해서 누구한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 그걸 먼저 로직을 짜놓고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첫 시작을 저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그 자동차과 친구처럼 자동차 정비는 단순히 자동차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단순히 사람의 머리만 만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내가 면접관이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나의 가치,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고 싶고 내 가치와 회사의 가치의 교집합적인 부분을 찾아서 회사에도 이득을 주고 나도 이득을 얻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면접관님들이 좀 더 기억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